안녕하세요. 예, 논사랑 이순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루미쌀의 이항우 본답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가루미 재배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올바른 재배 기술 확립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가루쌀 재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가루미 재배 지역별 이항 적기 및 출수 적기를 볼 것 같으면 이항 적기는 지역별로 6월 20일부터 7월 5일 사이가 이항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수 적기는 8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인데 늦게 이항할수록 좋지만 안전 출수의 한계기 내에 이항이 돼야 됩니다. 너무 늦게 이항을 해버리면 나중에 등수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수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항 시기와 출수, 우리가 가루미쌀을 갖다가 이항하고서 출수까지가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80 내지 85일이 되지만 가루미 자체는 조생종이고 늦게 심다 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영양 생장 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끼를 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수를 5번에서 10번을 해주고 제식 밀도를 80주를 해줘야지만 수량의 감소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항을 할 때 그 모가 마르지 않도록 노판에 수분을 갖다 최소한으로 해줘야 됩니다. 수분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탑재된 묘가 밀려가지고 이항 작업이 불편하고 또 뭐 결주가 되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적게 해서 이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료 12량을 줄 때 진흥청에서는 9kg를 갖다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거름으로 70, 그다음에 이삭거름으로 30%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벼에 있어서는 수량 쪽에 영향을 미치는 4대 구성 요소 중에 천리중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거름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알거름을 줄 적에는 300평당 요소로 4kg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준다고 치면은 질소질 비료의 12량이 10.9kg, 9kg 전체 10.9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거름을 주면은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게 돼서 일반 벼 쪽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바루미투에서는 단백질이 높아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질소 12량 시험을 한 것을 보면 경남 쪽에서는 질소 12kg까지 주었을 때 쌀 수량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 15kg 쪽에서는 도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충북 지역에서도 12kg를 주었을 때 수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진흥청에서도 12kg 쪽에서의 가장 수량이 높은 걸로 되어 있었지만 만일에 도복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치면 12량을 적게 줘야 되고 내 논의 상태에 맞게 비료 12량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비료 12량이 많아지면 입진무늬 마른병 발생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진무늬 마른병은 습도가 96% 높았을 때 또 온도가 30도에서 32도 높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루미투를 심었을 적에는 제식 밀도가 높고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입진무늬 마른병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입진무늬 마른병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시기별 비료 시용을 볼 것 같으면 밑거름을 줄 때 반드시 전층 시비를 주셔야 됩니다. 표층 시비를 주지 마시고 전층 시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항동시 측조 시비 두 가지 방법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삭거름은 이삭팩이 25일 전에 줘야 되지만 만약에 도복에 대한 우려성이 있다고 치면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좀 뒤로 늦추십시오. 20일에서 15일 사이로 준다면 특히 15일 쪽에서는 도복하고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뒤로 늦춰서 주는 것도
도복을 갖다 경감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고름은 필요시에 주지만 벼가 80% 정도 출수됐을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기비를 표층 시비를 하게 되면 이끼나 개불이 발생이 돼서 초기에 결주 발생이 높고 그 다음에 새끼를 치지 않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쌀 수량도 10% 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층 시비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물 관리를 볼 것 같으면 묘를 심을 적에는 물을 얕게 대주고 물을 심고 나서 작은기 기간에는 좀 어느 정도 물을 깊게 대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헛새끼 치기 때는 중간 낙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미투는 굉장히 생육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중간 낙수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 낙수가 어렵지만 7월 하순 쪽에 중간 낙수를 한 5일 정도, 뭐서 7일 요 사이에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벼는 유수분화 발육기라고 해서 출수 30일 전 때는 그 유수가 분화가 되는데 그 시기에 물을 말려버리면 영화수가 퇴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수 30일 전에는 물을 넣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벼가 배동박이 쓴다고 하는 감수분열기 때 이때는 출수 15일 전인데 그때부터는 물을 갖다 깊게 넣어서 관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이제 이삭이 팬 그 상태에서는 물을 갖다가 걸러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3일은 관수를 시키고 2일은 배수를 해줘야 뿌리가 활력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패고 35일에서 40일 시기에는 논에 물을 떼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논의 상태가 모래논이라고 한다고 치면 사질답이라고 한다고 치면 출수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물을 떼도 되고 고논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떼도 됩니다. 내 논의 상태에 맞춰서 물을 완전히 떼주시면 됩니다. 이양시가 늦어질수록 잡초 발생은 현격히 줄어듭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5월 상순에 이양한 것보다 5월 하순에 이양했을 때 잡초 발생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양 시가 늦어질수록 잡초의 생장이 빨라지고 특히 피에 대한 생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만일에 5월 20일 날 이양했을 때 피의 삼엽에 도달하는 일수가 15일인 반면에 6월 10일에서는 11일로 단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양시가 늦어질수록 제초제를 투입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해줘야 되는데 모든 제초제는 피에 초점을 맞춰서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피는 초기 제초제와 중기 제초제, 보통 뭐 체계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잎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엽까지밖에 피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카운시르라는 잎제는 뭐 4엽까지 잡아주지만 기존의 잎제는 피에 대해서 3엽까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초제 처리 시기를 일찍 하지 않아 버리면 피에 대해서 방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처리하고 나서는 물을 깊게 담수를 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잡초 방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흙이 무리로 올라와 버리면 거기에는 산소 요구도가 높은 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아무리 2번, 3번 줘도 피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제초제 처리 시기를 늦춰서 주게 된다고 치면 피가 죽지 않고 벼가 출수한 후에 벼 이삭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에 발생되는 피의 90%가 재생피라고 하는데 제초제를 늦게 처리했거나 물에 흙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런 쪽에서의 피들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 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잡초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트랙타를 부착해서 약재를 처리할 때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나지마 액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상태에서 처리를 해줘야
잡초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초제 라벨을 읽어보시고 약재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저께도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액상을나 현탁제를 주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잡초 방지 효과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끼나 괴불, 볏짚이 있어버리면 이 표면으로서 약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되지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잡초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이끼나 괴불, 볏짚이 있는 쪽에서는 약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액상 수화제를 줄 적에는 그 약재가 잘 이렇게 퍼질 수 있게 이끼나 볏짚, 괴불이 없는 그런 논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입지문인병 발생은 그 온도가 높을수록 보통 30도에서 32도 또 습도가 96% 높을수록 발생이 되기 때문에 늦게 이양하는 바로미투 쪽에서는 밀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지문인병이 발생이 되면 수량 감소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무작하는 쪽에서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반드시 입지문인병 방제 약제를 살포하셔야만 됩니다. 바로미투의 수확 시기는 이삭 팬 후 한 50일 정도, 즉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90%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수분 함량은 22 내지 26%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을 14%로 말려줘야 됩니다. 수분 함량이 높았을 경우에는 일단 17%라도 한번 말려놓고서 다시 14%로 말려줘야지, 그렇지 않아 버리면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확 직후에 수분 함량을 14%로 하셔야만 됩니다. 또 바로미터를 톤백에다 보관을 해버리면은 건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톤백에다 보관하면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를 수확하고서 건조할 때 열풍 건조는 50도로 해서 건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저온 장비가 없는 쪽에서는 장기간 저장할 적에는 방수 톤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미투의 본답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질소 12량이 기준량 10kg지만 도복이라든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알고름을 갖다가 벼가 한 80% 정도 출수됐을 때 시바르당 요소 4kg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양 적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6월 20일부터 7월 5일 사이, 출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 해주시고, 평당 제식주수는 80주, 본일주는 5번에서 10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양 동시 단 한 번 비료, 측조 시비를 사용할 것 같으면 완호성 복합 비료인 18-8, 9를 갖다가 시바르당 2포를 주시면 됩니다. 완효성 복비는 질소가 유실이 안 되고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포 반이 아닌 2포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비는 반드시 전층 시비를 해주셔야만 되고요. 제초제 처리할 적에 반드시 피의 생장 속도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되 늦게 이양을 하기 때문에 제초제는 일찍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썰레질 하고서 제초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주셔야지만 피에 대해서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제는 피 3엽을 기준으로 해서 제초제를 뿌려주시고, 액제는 3엽 이상 또 이제 분할된 그런 상태로 뿌려주실 때 온도가 높았을 때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약해를 받기 때문에 너무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해서 제초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물때기는 출수 35일부터 40일에 해주시고 수확 시기는 출수 50일 이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후 수분 함량은 14%로 말려주시고 열풍 건조는 50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미쌀의 안전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루미쌀의 안전재배로 농가들의 소득 향상 및 웃음이 가득한 풍요로운
수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